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규모가 우리나라 검찰만큼 방대한 국가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도 압수수색 당하고 국방부도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대검찰청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게 무마될 수도 있고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영장을 기각했던 후에 부장 검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면되신 대통령이신데. 안녕하십니까. 법무인 베테랑 심강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찰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던 검찰개혁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뭔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나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기꾼을 잡는데 그 사람이 도망쳐서 얘기를 들어볼 수 없거나 이러면 잡아와야 되고,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휴대폰을 뺏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떤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센 권한이죠, 사실은. 이 권한을 어떤 기관에 어느 정도로 분배하고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검찰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게 됐냐? 이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912년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 형사령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검찰처럼 모든 경찰을 통제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독점시키는 제도가 처음 생겼고요. 당연히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이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만든 제도였고, 우리나라가 1954년에 최초로 형사소송법을 제정합니다.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뒤늦게 제정이 됐는데, 그때 그 검찰총장도 당시 회의록을 보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상 해방 이후에 이제 경찰의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대국민적 신뢰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게 이 어떤 권한을 주었을 때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몰아준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지금 7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어떤 중요한 시대 정신이 됐는데, 이제 온갖 또 반발들과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바뀌냐는 딱 세 가지만 핵심으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직접 수사권,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얼마나 축소 혹은 또는 완전한 폐지를 할 건지, 두 번째는 검찰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제한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부수적일 수 있지만 검찰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이런 특혜를 어떻게 축소해 나갈 건지,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주로 저항하는 논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 해서 특히 대륙법계 국가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아마 연방검사가 수사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사실 검찰에서는 핵심은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규모가 우리나라 검찰만큼 방대한 국가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검사가 작년 기준으로 정원이 약 한 2,300명 되고 검찰 수사관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훈련받은 엘리트 조직이 많은 권한을 가진 채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직접 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접 수사권은 당연히 점점 더 축소를 해야 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영장 청구권인데요.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듯이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한 공무원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케이스는 사실 정말 드물거든요. 이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유는 유신헌법 때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독재 정권에서 경찰이라는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들어온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장 청구권이 개선되면 경찰이 다 체포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장 청구권이 꼭 무조건 검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거지 경찰이 법원의 판단 없이 영장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거를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게 무마될 수도 있고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사에 출발한 압수수색 영장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이 검사가 아는 사람이라서 막아버렸을 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사가 지연되고 계속 우회를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증거인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찰이 어떤 다른 수사를 하다가 검사의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도 압수수색 당하고 국방부도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대검찰청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 사태가 있었을 때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장 바로 압수하거든요. 단 한 명의 검사가. 경찰도 검찰을 압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겠어요. 근데 경찰이 만약에 발견했는데 이제 검사는 그걸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찰한테 수사 안 받도록 자기들이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수사를 해왔던 관행들이 많았죠.
실제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 이미 유명한 사건이니까 2012년쯤이었나요? 이제 경찰에서 최초로 부장검사의 어떤 뇌물 비리를 포착해서 계좌영장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기각을 했었죠, 검찰이. 그리고 자기들이 수사를 하면서 그 부장검사를 구속시키면서 자기들이 그 계좌영장을 다 청구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영장을 기각했던 부의 부장검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면되신 대통령이신데 어쨌든 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영장 청구가 문제되는 거는 법원이 더 통제를 잘 하면 되고, 물론 경찰도 어떤 제한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검열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검사가 사실 사법부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영장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이 독점적 권한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통제를 더 받아야 된다면 체포구속과 같은 대인적인 제한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계속 제한을 유지할 수 있어도 대물적인 이제 물건을 가져가는 압수수색 같은 거는 실제로 수사를 할 때 검찰을 갔다가 판사를 갔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3, 4일이 걸려야 되는 것도 굉장한 비효율이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그리고 실제로 그 폐단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특혜들이 점점 축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다들 알다시피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죠.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검찰청의 차관급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차관급 두세 명일까요? 차관급이 한 50여 명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총리를 두고 있는 기재부가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이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은 50여 명을 두고 있고, 실제로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한직이라고 얘기하는 고검 이런 장들도 다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비정상적인 일반 공무원들에 맞지 않는 어떤 특혜들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도 부수적으로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올리지 않으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검찰이 억지로 올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검찰의 권한은 안 올릴 수 있는 게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수사권 조정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는 나중에 다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수사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 경찰은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검찰은 검사가 수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는,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냐면 실제로는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 인력이 없거나 수사권이 없어도 뭐 검찰의 견제 장치가 많거나 이 용어들이 다 다른 데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실제 인력이나 예산 규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하도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경찰 선배님은 이제 검찰과 기관과 협의를 할 때 지구본을 돌려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검찰 제도를 갖고 와도 우리는 그걸 따르겠다라고 강연 도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뭐 완전한 후진국, 완전한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선진국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큰 틀에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수사권이랑 수사지휘권이 검사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또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지휘권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검찰이 경찰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직접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들 수사를 좀 더 하려면 경찰의 어떤 지휘나 도움 없이는 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용어만 일부만 차용해서 이제 각 기관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요. 영미법계 국가는 대부분 뭐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도 다 갖고 있다가 이게 너무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 스탠다드를 뭔가 말하기에는 너무 몇십 년 동안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러면 없네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지만 어떤 선진국에서 한 국가기관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마저 흔드는 이런 기관은 잘 없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죠. 그러니까 뭐든지 독점을 회피하는 구조로 발달한 거죠.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지금 뭐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것이 다가오는지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어떤 국민 A분이 계신데 뭐 경찰서에 고소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피고소인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수사 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소수의 특수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생수사는 경찰이 해왔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해서 이 일반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야 되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몇 년 동안 지켜봐서 알겠지만 검찰이
검찰이라는 행정부의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봤고, 이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 피해를 끼치는 일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경찰서에서 고소했거나 피고소인이 된 사건이 경우를 보면,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사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불이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마치 뭐 검찰이 안 하고 경찰이 했기 때문에 더 불이익이 생긴다? 그거는 이미 모든 수사를 대부분이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의 원래 목적대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죠. 본인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이 뭐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점은 검사가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예전의 수사지휘권처럼 그러니까 독일 제도와 같은 거죠. 좀 더 검사가 경찰에게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들은 좀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은 바뀔 게 없냐? 물론 있죠. 제가 이제 경찰 내부에 있기도 했고, 뭐 내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경찰도 좀 더 뭐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가 보다 훨씬 더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조금 무리한 수사 없이 양쪽의 의견을 다 청취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사 역량이 강화되려면 모든 수사관이 다 잘해지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검사급 인재들을 한 5만 명, 10만 명 뽑으면 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경찰에도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잘 양성해서 이제 팀장급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직책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권한과 어떤 책임을 줌으로써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수사권이 조정되면 어쨌든 간에 일부 보안 수사도 다 경찰이 다 수행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보다 인원도 더 많이 주고 예산도 늘리고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되면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경찰 역량상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검찰이 수행하던 특수수사, 여기가 이제 조금 미진할까봐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검찰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맞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특수수사부서에 있어 보면 느끼는 게, 많은 힘을 갖고 있어야 더 많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뭐 이것도 나중에는 사실 경찰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70년 동안 제도가 고착되어 있었으니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결해서 거기에 우수한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핵심은 수사랑 기소를 함께하는 기관이 분리돼야 된다. 이 점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가 생각에 우리나라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걸 견제하고 이를 분산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1950년대에는 경찰 독재였고, 60, 70년대는 이제 정보기관에 의한 독재였고, 80년대는 군에 의한 독재였다면 90년대부터는 제 생각에는 검찰에 의한 권력 행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례로 30년 동안 대통령이든 모든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아주 보편적인 레퍼토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정권 초에 하지 않으면 정권과 검찰이 살짝 공생하다가 정권에서 이제 뒤늦게 검찰개혁을 추진하면 검찰에서는 정권 관련된 수사를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면 억압한다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는 거죠. 민주적으로 선출돼서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주체가 피해자가 돼버려서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검찰을 억압하는 구도로, 이거는 뭐 모든 정권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건대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이번 이제 대선이 이제 새로 이루어질 텐데, 네. 이 대선 결과가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답변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때까지의 이 정권의 색깔, 그 다음에 이 관행을 봤을 때 당연히 뭐 진보 쪽이 당선이 되면 검찰개혁의 추진이 더 적극적으로 해줄 거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보수 쪽에서 당선이 돼도 검찰개혁이 안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모든 보수 정부도 검찰개혁을 시도했었고요. 실제로 수사개시권을 경찰이 갖게 된 것도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조율이 안 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어쨌든 파면당한 대통령이 어떤 아주 큰 명분을 만들어주고 대통령께서 사실은 검찰개혁에 불씨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엄청난 명분이죠. 근데 검찰개혁에 불씨를 던졌던 분들은 전부 다 검사들입니다. 네. 뭐 옛날에 뭐 법무부 차관 얘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부장검사도 있고, 다 이게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을 때 항상 국민을 자극했던 소재들은 다 검사들이 제시해 준 거죠. 네. 좋습니다. 와, 뒤에 거